P.S. Kiss the kids for me. 무용보 코로나 특집 발걸음도 가볍게 여행 영화를 탑10하고 있습니다. 4위 영화를 알아볼까요? 4위는요? 엄마, 제 책상 위에 책 못 봤어요? 못 봤어. 그 지난번에 그 여행하면서 그냥 맛있었던 치킨 그린북. 치킨 그렸다고 치킨 그린북. 4위는 그린북. 야, 너는 치킨도 나오긴 하지. 머릿속에 치킨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이 영화는 치킨을 뗄래 뗄 수 없죠. 그렇죠. 그럼요. 치킨이 중요한 그럼요. 모티브이긴 켄터키가 하죠. 나오는데. 중요하긴 하지. 네. 근데 이 영화는 우리가 극장 가다에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 리스트에 다시 넣는 전례가 있긴 있었죠. 예, 뭐 네. 우리가 극장 가다 네. 에서 했던 거를 넣은 적이 두 번 있죠. 두 번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극장 가다에서 다뤘던 네. 근데 약간 이제 숙성이 됐죠. 저희가 이제 나는 되게 최근인 줄 알았더니 벌써 2년이 다 됐더라고. 네. 그럼요. 그린북 2018년작이고요. 그렇죠. 네. 네, 피터 페럴리 감독의 영화입니다. 네, 피터 파렐리. 네. 그리고 주인공 토니 발레론가. 발레롱가. 예, 발레론가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립이라고 부르죠. 립. 예, 네. 토니 립 역으로는 비고 모텐슨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닥터 도널드 셜리, 네. 피아니스트 네. 셜리 박사님 역으로는 마허셜리 알리가 나왔습니다. 마셜 알리. 마허셜리 알리. 네. 그리고 토니의 아내 돌로레스 역으로는 린다 카델리니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여기 다 이탈리안계구나. 네. 진짜로. 네. 2019년 오스카에서 네. 작품상 받았죠. 그렇죠. 네. 이거 우리가 그때 극장 가다를 할 때가 오스카 뭐 작품상 후보들 우리가 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생각나죠. 네, 네, 그때 이제 로마도 하고 네. 말 많던 로마 네. 여러 편 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그린북이 네. 수상 확률이 높다라고 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받았죠. 네. 그다음에 또 받은 게 있죠. 네. 오스카에서. 그리고 조연상 마허샬라 알리가 네. 나무 조연상 받았고요. 이게 2년 연속 수상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쵸. 그 전에 네, 문라이트로 상 그쵸. 받았었죠. 대단한 기록을 세웠어요. 네. 그리고 각본상, 각본상도 받았나요? 각본상도 받았습니다. 예. 이 닉 발레론가, 음. 토니 발레론가가 아니라 닉 발레론가죠 원래는. 아니 원래 토니 발레론가 맞고 닉 발레론가는 아들인가 그렇죠. 그런가. 그렇죠. 예. 근데 이 아들이 각본에 그렇죠. 참여했었죠. 그때 같이 예. 참여하고 출연도 네. 하고 뭐 네. 그렇죠. 이렇게 3개 오스카를 받았고요. 세계 작품상 포함.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작품상 받기 충분했던 것 같아요. 저는 2번이 더 좋았어요. 그치. 네. 그래서 이거 순위 더 올려야겠는데? 뭐야? 보니까 좋던데요. 그렇죠. 이거 그린북은 그때 보자마자 내가 이게 단박에 네. 우리 그 드라이빙 미스테이지 뭐 헬프 이런 반열로 올라갔다라고 내가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단박에 명작을 만들었죠? 파렐리 감독님께서. 파렐리 감독은 그 전에 코미디 많이 했지만 그렇죠. 파렐리 네. 브라더스 해가지고 네, 뭐 약간 화장실 개그? 메리에겐 특별한 거시기, 뭐 더맨더머 이런 거 했던 네. 감독인데 이런 드라마도 정말 잘 만들 수 있구나. 사람이 나이를 먹더니 네. 정말 이제 드디어 뭔가 이름을 남기는구나. 네.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극장 가다를 들으시면 그때 우리가 영화를 보자마자 막 나눴던 네. 대화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이번에 다시 들어봤어? 49번째 극장 가다고요. 49번째? 2019년 2월 6일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안 들었어요. 오늘의 또 감상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또 달라지니까. 그때 이제 들었던 걸 들으면 또 이제 난 뭔가 들어본다 하는 걸 못 들었네 결국. 네. 그럼 오늘 또 비슷한 얘기 하겠네. 이거. 집에 가면서 다시 들어봐야죠. 네. 저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 네, 저는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 얘기 중원부원하면 좀 얘기해 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를게요. 오케이. 자, 일단 줄거리는 얘기했으니까 그만하시고. 네. 그린북 뭐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린북이 무엇인지 진욱이가 좀 설명을 해주죠. 그린북은요. 치킨 그린북. 치킨 그린북 맞습니다. 정글북이랑 뭐 다른 거요? 네, 그린북은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실제로 미국 남부 지역의 그 예. 흑인들을 대상으로 네. 여행하기 편한 책으로 만들어진 여행 가이드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껴보니까 이게 흑인들을 위한
여행 가이드북인데 이게 여행하기 편하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이 편하다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당시의 여행은 굉장히 흑인들이 여행하기에 시대 상황이 인종 차별적인 그 사회 문화가 많이 고착돼 있는 상황이어서 뭐 물도 의자 벤치도 따로따로 표시가 돼 있고 흑인이 들어가는 화장실조차도 구별돼 있었던 그러한 또 문화였었거든요. 대표적인 그러다 게 보니까, 그 버스 같은 거예요. 음. 버스에 앞자리에 못 앉게 했어. 항상 흑인은 뒤에 앉게 하고 분리주의죠. 그래서 사실 뭐 여행하기 편하다는 건 결국 안전한 여행을 위한 가이드북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책으로 실제로 많은 판매를 올렸고요. 거기에는 각종 뭐 남부 지역 도시에 있는 음식점이라던가 모텔이라던가 그 그리고 정보들이 이 책을 가득한 처음에 게 쓴 사람 성이 그린이었죠. 네네, 그린. 그래서 맞습니다. 그린북이라고도 하죠. 책 네. 표지도 그린이죠. 초록색이고. 실제로 초록색이고요.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여행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여행하다가 낭패당하지 않고 낭패를 보지 않게 예. 만든 책인 건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책이 있었답니다. 네네. 그리고 영화 이번에 다시 보니까 좀 다르게 보였던 장면이 중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비고 모텐슨이 그린북 책을 보면서 모텔을 잡고 그 모텔을 갔는데 책에는 집처럼 편안한 곳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엉망인 거예요. 모텔이. 그렇지. 네, 숙박시설이 너무 엉망이니까 이거 뭐야 책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 했는데 이번에 영화를 두 번째 다시 보니까 그 대사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책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로만 보였는 게 그게 아니고 실제 그 당시 흑인들이 살던 집을 표현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치. 오, 진짜로 그렇게 낙후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니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라는 이 표현이 오히려 맞는 표현일 수 근데 있겠구나. 저도 사실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처음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이고 재밌었던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새로운 장면들이 좀 발견되는 그렇죠.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 그 왜 그 장면? 그거. 뭐 막. 형이 먼저 얘기해. 치킨? 제가 아니 그거 말고 저기 그렇지. 중간에 차가 그렇죠. 한번 과열돼가지고 이렇게 막 연기 나면서 쓰잖아요. 그렇죠. 남부에서 들판에서. 그렇죠. 근데 이 들판 옆에 일하고 있는 인부들이 다 흑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부들이 저기 이렇게 옆에 차가 한 대가 서 있는데 고급 자동차가 한 대 서 있는데 거기에 운전사가 백인이고 그렇죠. 예? 그 운전사가 막 차를 고치고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옷을 쫙 수트를 빼입은 흑인이 이렇게 딱 뒤에 나와서 일을 안 하고 예, 있지. 지켜보고 있는. 예, 그거를 딱 사람들이 다 일하다가 갑자기 놀래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 장면. 그렇죠.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영화에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의 중심으로만 이렇게 막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정, 관계 뭐 이런 거에 중심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주변 상황이라든가. 아니 그 셜리 박사가 이 남부 투어를 하는 목적. 그렇지. 이 사람에겐 이게 투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투쟁에 가까운 이 투어 공연을 다니는 그 이 사람의 그 마음 그렇죠. 그런 게 느껴져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느껴지면서 그 너머로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한 것까지 그렇지 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게 되게 이렇게 좀 각별하게 그렇죠.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좋은 영화는 두 번째 보면 더 많이 읽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린북을 나는 지금 3번 정도 봤는데 이 명작이에요. 명작이고 작품상 받을만하고 기생충처럼 그렇죠. 보면 볼수록 좋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처음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재밌고 아 좋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는 지금 이번에 다시 보면서는 묵직하다. 맞아요. 아, 그래요? 정확해요. 묵직하다라는 느낌을 묵직해? 받았어요. 예, 예. 저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하도 무거워갖고 가위에 눌린 게 아니고 치킨에 눌려갖고 잠을 못 잤어요. 네. 좀 무거워 죽는 줄 알았네. 아 그때 치킨 먹는 씬을 지훈이가 막 침을 튀기면서 켄터키 프라이 치킨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이네요. 아 오늘은 안 시켜 먹었구만. 그 그린북 설정은 뭐 어떻게 할까? 다시 또 얘기를 해야겠죠. 네, 다시 간략하게 네.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이 토니 립은 여기서 입술할 때 그 립이에요. 예. 얘가 구라쟁이라서. 구라를 잘 쳐서 어릴 때부터 별명이 토니 립이고 네. 토니 립은 그 별명을 좋아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불시터라고 하죠. 불시터. 그러니까 거짓말장인데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예술 경력. 불시트 아티스트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중간에 물어보는 장면 있잖아요. 셜리 박사가 그거 거짓말쟁이라는 말인데 왜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아? 그 별명이? 그거 난 기분 나쁘지 않아. 나는 너무 기분 좋고 나한테는 굉장한 찬사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수완이 있는 사람이죠. 삶에 수완이 있고 네. 힘도 세고. 그렇죠. 예? 주먹인데 예.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기도예요, 기도. 예. 그런데 이제 그 나이트클럽이 2달간 문을 닫게 되면서 이제 리모델링 이런 거 때문에 다시 문을 닫는데 그 코파죠. 그 코파카바나. 예. 코파카바나라는 그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2달 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닥터 셜리 네. 이 사람은 이제 카네기홀 2층에 살고 있는 굉장한 피아노 아티스트인데 네. 예? 원래는 흑인이지만 어떻게 어릴 때 좋은 기회를 잡게 돼서 네. 러시아에 가서 클래식 피아노 공부를 하고 온 그렇죠. 굉장히 교양 있고 교육받은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인 몇 거죠. 개 국어를 하는.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남부 투어를 남부에 그 레코드 회사랑 계약을 해서 남부에 투어를 다니게 되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때 같이 운전을 해주고 뭔가 낭패에 처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토니를 고용을 하게 되고 기사 겸 수행 비서 겸 저기 로드 매니저죠. 예. 매니저 겸 뭐 다 해줄 사람 구하는데 네. 이 주변에서 이 뉴욕에서 예. 토니 립이 최고다. 최고야. 예. 이 사람은 라는 데려가. 예, 복수의 사람에게서 추천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토니 립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고 네. 이탈리아계 이민이죠. 네. 근데 이제 뉴욕이니까 뭐 뉴욕은 뭐 인종 용광로니까 네. 저 남부처럼 뭐 인종 차별을 뭐 심하게 하고 이렇지는 않지만 네.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흑인들을 좀 아주 좀 저기 차별하는 또 그게 좀 대표적인 사람들이 심해요. 있죠. 예. 그 좀 있어요. 네. 아일랜드 이탈리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얘네 집에 온 인부들이 먹은 컵 같은 거를 버리잖아요. 예. 이렇게 막 똥 같은 거 짚는 것처럼 해가지고 네,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죠. 예. 그랬던 이제 토니 립이 예. 흑인 피아니스트 이 사람을 운전기사를 하면서 네. 남부 투어를 가는 접이 왔는데 페이는 괜찮아. 네. 그런데 다림질도 해줘야 되고 뭐 시중을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나 안 해. 예. 그러고 나가죠. 예. 근데 이제 결국엔 어떻게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 같이 고용을 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네. 쭉 투어를 다니면서 점점 두 사람이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깊은 우정이 쌓이는 네. 어떤 그런 여행을 다룬 남부 여행을 다룬 그렇죠. 예, 그런 영화입니다. 네. 예. 2달간 네. 투어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 브로큰 플라워처럼 미국 내 네. 국내 여행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대 배경은 60년대고 네.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쪽으로 이렇게 쭉 오하이오인가 그쪽까지 갔다가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저 뭐 루이지애나 뭐 알라바마 뭐 이런 데까지 쫙 네. 갔다가 오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미국의 약간 이제 동남부 이쪽으로 한 바퀴 훑는 네. 투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운전기사고 한 명은 뒤에 앉아 가는데 뒤에 앉은 사람이 이제 흑인이고 운전한 사람이 백인인데 네. 시대적인 배경이 62년 62년이니까 이게 좀 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네.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백인들은 뭐라고 하죠 도리어 토니한테 그렇죠. 왜 그런 일을 하냐. 또 왜 그래 막 그래서 예. 그렇게 돈이 아쉬워 막 이러죠. 네. 근데 이제 토니는 마피아는 아닌데 네. 마피아에서 얘를 계속 캐스팅을 하고 싶어해요. 스카우트 하고 싶어해. 왜냐면 애가 끝내주거든. 똘똘하고 그렇죠. 싸움도 잘하고 예. 애가 아주 수완이 좋고 의리도 있고. 그리고 충성심도 있고 그렇죠. 네. 애가 뭐 이렇게 타협을 잘 안 하고 네. 그래서 마피아에서 계속 이렇게 마술을 뻗치는데 토니 립은 거절합니다. 예. 그 마피아는 되기 싫은 거야. 네. 얘네들은 다 가족들끼리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렇죠. 한 달이 건너면 다 친구잖아 이탈리아인들. 네. 근데 그 일을 안 하면서 그냥 깨끗하게 돈을 벌고 싶어해. 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브롱스에서 커가지고 이제 막 험하게 큰 거지. 그래서 수화는 되게 좋고 말도 되게 잘하고 네. 어디 가면은 이렇게 싸움은 붙이고 싸움은 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말리고, 네. 이런 스타일인 거지. 네.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영화는 실화잖아요. 네. 네, 실화입니다. 그 우리가 이거 실화라는 걸 모르고 처음에 봤다가 맨 마지막에 실제로 토니 발레론가와 이 닥터 셜리의 그 관계가 나중에 그쵸. 그 멘트로 나오잖아요. 와 그걸 보고 이게 실화였어? 라고 하면서 또 느끼게 되는 그렇죠. 충격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우리가 왜 그 프로듀서가 작가 중에 네. 발레론가가 있어서 예. 이 사람은 뭐지 가족인가 그랬더니 아들이었고 네. 나중에 사진도 나오고 네. 실제로 이 아들이 영화에 보면 그 집안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거기 네. 약간 좀 영화 배우처럼 조연처럼 생겼는데
그 사람이 닉 발레론가? 닉 발레론가 네. 그 아들이더라고요. 네. 그 아들이 그 메모를 다 정리해서 근데 이제 닥터 셜리랑 토니 립은 다 타계하셨고 네.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셨다. 네. 2013년까지 우정을 예, 둘이 또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가셨어. 네.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할 것도 없고 사실 여기 닥터 셜리도 그 유명한 뮤지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카네기 홀 위에도 살고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되게 뭐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실 다 모르잖아. 이 영화 때문에 다시 알려진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음악들을 내가 그때 이제 이따 좀 찾아 쭉 들어보니까 장르가 그러니까 정통 재즈도 아니고 예. 클래식도 아니고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인데 약간 좀 클래시컬한 크로스오버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때 당시에는 좀 히트를 했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장르로서 더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고 예.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했던 분들이 있죠. 근데 네. 이제 약간 재즈의 한 줄기로 이제 보는 거죠. 네. 근데 저지간 뭐 그렇게 유명한 뮤지션도 아니고 토니 발레론가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 나이트클럽 기도인데 예, 유명한- 나이트클럽 매니저가 나중에 됐다고 하고. 예. 그런데 이 영화로 이 아들의 노력으로 이 영화가 나옴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얘기가 조망이 되니까 또 그 어떤 가치를 딱 갖게 되잖아요. 네. 그게 참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실화라는 거에 감동받고 네. 물론 이제 영화를 드라마타이즈를 하면서 영화 되면서 이제 약간 좀 뭐 영화적인 윤색이 좀 됐겠죠. 네, 뭐 좀 그런 거는 됐겠죠. 됐겠지만 네. 그래도 실화라는 게 엄청난 그렇죠. 힘을 주잖아요. 실화를 네. 바탕으로 했고 사실은 뭐 닥터 설리의 그 유가족은 또 이렇게 뒤에 좀 시끄러운 또 다른 내용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뭐 그간에. 소송하고 그랬어요 또. 네, 왜냐하면 영화에 이렇게 좀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이라던가 그리고 실제로 토니 립이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서 중간에 해고됐었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근데 영화는 충분히 예, 좋은 또 그렇죠. 뭐 가치를 그냥 대의를 보여주니까. 위해서 뭐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때요? 두 번째 보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네, 저는 첫 너무 번째- 좋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도 보고 나서 아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좋다 이 영화. 너무 좋다. 확실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묵직한 그런 감동 같은 게 있었고 뭐 이렇게 뭐 하나 뺄 장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너무 스무스하고 너무 잘 만들어서 예. 그게 좀 거북하지 않아? 아까 짐자무시처럼 좀 거칠어야지 영화가 좀 여백의 미가 난 있어야지. 반대세. 뭐가 반대? 영화는 영화 이렇게 좀 약간 매끄러워야지. 너무 거치면. 나는 이거를 피해갈 수 없는 영화 같아요. 뭐냐면 나는 역시 토니에게 더 많은 감정이입이 되더라. 두 번째도 역시.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정말 심지어 누가 마셨던 컵까지 버릴 정도로 이미 너무 단단하게 박혀 있는 관념이잖아요. 가치관이고. 근데 그거를 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릇.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그런 순간을 만든다는 거. 그런 계기를 만든다는 거.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되게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데 네. 사실 그거 잘 못 느끼거든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깨우치고 확 내가 변했다라는 거를 글쎄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순간에 더 좋아지고 훨씬 더 근사한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 근데 토니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고 계속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최선을 다하는 거에 있다고 난 봤어. 나는 거짓말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나쁜 짓인데 그 모자를 보관하고 있는 그 직원 같은 경우는 예. 봉변을 당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돈이 그런 때문에. 거를 자기 어떤 수완으로 발휘해서 네. 자기에게 충분히 뭐랄까 이득이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수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수완이 자기만을 향해서 사용하게 되면 나쁜 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대위를 향한 닥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이 느껴진 이후로 네.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수완을 발휘하는 것이 결국 그게 대위를 위한 좋은 그렇죠. 일이 되는 거잖아요. 네. 방법은 똑같아. 네. 사실 예. 그게 뭐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발휘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삶이 완벽해지고 내 가치를 더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 얘기했지만 나도 변하면 빨리 바꿔야겠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든 모습 중에 토니의 모습이 있어요. 발레론가의 모습.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느껴졌으면 빨리 바꾸자. 네. 빨리 인정하고
빨리 개선하자. 근데 2달이라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따지고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여행 영화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이라는 게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면이 있는데 그 토니는 이 2달의 여행 속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한 거죠. 많은 성장했죠. 둘 다 성장하죠. 둘 다. 네. 둘 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저도 김 PD 형의 말에 공감하는 게 저는 토니의 변화가 너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서 토니 처음에 그 이렇게 면접 볼 때 뭐 이렇게 시중 들라고 하니까 바로 딱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근데 하루 되십시오 하고 네. 근데 제가 다시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토니가 계속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왜 이렇게 가방 차에 뒤에 실을 때 그렇지. 그 재밌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시종. 그 시종이랑 서로 눈치 보면서 난 절대 나는 가방 안 들어줘 이런 딱 포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가방을 다 들어주고 그게 이제 있고. 피츠버그에서 첫 공연을 보고 네. 피아노 치는 걸 보고 네. 저 사람 천재구나. 네. 왜냐면은 이 이탈리안들이 또 이게 또 네. 음악성이 있잖아요. 근데 피아노 치는 거 보고서 반한 거지. 네. 그 다음부터는 문도 열어주고. 문도 열어주고. 당연히 가방은 당연히 드는 거고. 네. 근데 진짜 최 과장 말처럼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네. 나중에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거는 네. 그런 우정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 대부분 김 PD처럼 토니 립한테 이입을 하죠. 네. 왜냐면은 이 영화에 유명한 대사 나오잖아요. 네. 그 셜리 박사 마셜라 알리가 빗속에서. 비를 맞으면서 나는 흑인도 아니고 그렇죠. 백인도 아니고 그렇죠. 남자도 아니고 이 얘기를 하거든. 싸울 때 둘이. 네. 그럼 난 대체 뭐죠? 그렇지.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되게 외로운 사람인 거. 그래서 우리는 사실 토니 립한테 공감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들려주는 피아노가 그 음악이 완전히 너무 멋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막 하고 심지어는 이 이탈리아 마피아들 만나가지고 이탈리아어로 막 얘기하잖아. 네. 근데 셜리 박사는 다 듣고 있었어. 네, 나는 그렇죠. 이탈리아어로 막 얘기하잖아. 네. 그렇죠. 깜짝 놀라는 거지. 네. 그리고 자기 편지를 도와주고 자기 와이프한테 쓰는 편지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변화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되게 좋은 영화라는 거죠. 나는 이번에 역시 또 보면서 우리가 미국 자본주의나 되게 천박한 이 문화들을 비난하는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얘네들은 끊임없이 이런 영화를 통해서 자기 60년 되면 50년 전, 네. 60년 전이구나. 60년 전을 다시 뒤돌아보는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많이 했잖아요. 인종 문제를 다룬 영화 네. 계속 만들잖아. 블랙클랜스맨은 흑인이 만든 네. 그런 영화고 이거는 또 백인 완전히 하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영화지만 계속 보면서 반성하고 근데 우리는 또 미국 뉴스 같은 거 보면 경찰이 흑인들 네. 막 린치하고. 린치하고 그리고 또 거기 사회 문제들 보면은 범죄율은 흑인들이 압도적으로 높고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흑인들이 많이 죽고 조지 플로이드라고 경찰이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5분 동안 눌러가지고 죽은 사람이 5월 20 며칠이야. 올해요 올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시위가 벌어지고武력 충돌도 생기고 했던 게 올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도 아니고 올해더라고. 이런 영화도 만드는데 사회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믹스가 돼 있는 데라는 거죠. 그런데 영화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흑인의 목을 그렇게 무릎으로 누르겠어요? 그냥 나는 좀 그러니까 어떤 이 영화의 어떤 순기능이나 선작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좋은 영화 정말 추천해주고 같이 보고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런 영화가 과연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느냐. 국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다. 그렇죠. 많이 봐야 되는데. 한 뼘 정도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영화인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는 얘네들처럼 그런 심한 어떤 분리주의 이런 걸 못 겪어봐서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자 없는 자 간의 그 차별도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각해요. 네. 심각하고 한 가지는 그래서 그 모든 차별이 옳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아주 명백한 선언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그 선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막아설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이 아닐까. 근데 조금만 더 늦어서 고착화되면 실제로 미국 같은 현상들이 막 빌비제도 누구도 말 못하는 그런 세상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화가 좋다면 요 인종 문제를 다룬 영화들 명작들이 많잖아요. 우리 무용부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우리가 헬프도 했었고,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블라인드 사이드. 언제 한번 그 히든 피겨스 그 영화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거는 히든 피겨스도 좋죠. 하여튼 근데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영화 만든 사람들이 좀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굉장히 그 휴머니즘을 많이 다루려고 해서 좋은 순기능들을 많이 하죠. 근데 글쎄요, 아까 최 과장이 지적한 어떤 우리의 어떤 지금 그 양극화 이런 거를 다룬 네.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영화가 그래서 아주 브릴리언트한 거야. 그걸 다뤘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사실 분리주의는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명쾌하게 찔러준 거지.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네. 미국은 인종 문제라는 심각한 문제를 몇백 년 전부터 갖고 있었고 네. 그 양극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화가 그런 시대 정신이나 문제 의식을 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린북은 비록 6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보면은 유효하고. 유효한 예. 얘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영화적으로도 연출이 역시 다시 보아도 이렇게 막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경찰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막 지금 봐도 불안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그리고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그 기억이 좀 안 나서 다시 본에도 뒤에 경찰이 눈 내릴 때 나타났을 때 여기서 국값, 백값 나오죠. 네, 불안불안한 게 있더라고요, 진짜로. 국값이랑 백값이랑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인종 문제 영화들보다는 또 더한 걸음 들어갔죠. 왜냐하면 여기 나온 흑인에다가 게이인 거죠. 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따따블로 이제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네. 60년대. 예. 그러니 뭐 그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화 보면은 그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네. 뭐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네. 이제 나오죠. 이제 네. 거기 뭐 사우나 이런 예. 경찰들 와 있고 네. 토니 리빗 또 좋은 수완으로 예. 빼는 장면. 예. 그렇죠. 돈 그렇죠. 꺼내가지고 가족들하고 돈을 이렇게 세면서 제가 좀 경찰을 존경하는데 뭐 기부금이라고. 이건 기부금이라고. 선물을 좀 드릴 수 없을까요? 그러면서 근데 그 장면 뒤에 이 마셜 알리가 둘이 싸우는 장면이죠.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화를 내죠. 화를 내는 사람이 그렇죠. 나와. 예. 화를 이 사- 내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인격적으로 물론 뭐 천재적인 건 있지만 인격적으로 이 사람도 미숙한 사람인 거야. 나중에 사과를 하고 굉장히 고마워하죠. 어젯밤 일은 미안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성장하고 있는 거지. 성장하고 있죠. 그 부분이 나는 되게 이 영화의 터닝 포인트가 거기라고 나는 봤던.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애는 줬지만 그 부분까지 이해하거나 인정하는 표정은 아니거든, 토니가. 근데 네가 인정 못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나는 어차피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그런 부류도 아니고 나는 완전히 정말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너는 절대 이해 못해 라는 측면에서 황변하는 거였거든,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토니가 그 부분에서 딱 깨지는 거지. 아, 이 사람이 정말 어디에 서 있는지를 그때 비로소 안 거야. 그 당시에는 그냥 아유, 그래도 이것까지는 아니지 하면서도 자기 수완으로 뭔가 이걸 했다라는 거를 자기도 이렇게 막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에 있다가 정말로 닥터 셜리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난 거기였다고 보거든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닥터 셜리가 빗속에서 이제 그 토니와 같이 이제 말다툼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뭐 나는 완벽한 흑인도 아니고 뭐 백인도 아니고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는 그럼 대체 뭐냐 외칠 때 사실은 둘의 상황을 겉으로 드러내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토니는 굉장히 가정에는 충실한 듯한 보이면서 또 이렇게 수완도 좋고 말빨도 좋고 힘도 좋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본인만의 재능으로 혹은 이렇게 인생의 기술로 이렇게 가족들을 잘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때 말다툼에서 나는 정말 길거리 인생이었다라고 그리고 나의 삶은 마치 흑인과 같았다라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 삶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여행 영화는 결국 성장을 가져오는데 이 성장이 그냥 여행 갔다 왔다고 나 그냥 성장했어가 아니고 성장을 위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용기 있는 본인의 행동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합니다. 특히 영화의 엔딩 파트에 저는 이번 두 번째 보면서 약간 감동의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경험을 처음 봤을 때보다 오히려 두 번째 봤을 때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맞춰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내가 눈앞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그 검둥이와의 그 흑인과의 여행 어땠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사실 그동안에는 닥터 셜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 데는 오히려 그냥 속편하게 뭐 사실 껌둥이라 뭐 여행이라 뭐 힘든 거 많았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예전에 여행 가기 전에 모습이었지. 토니에게는 자연스러웠지. 그렇죠. 근데 네.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이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역시 닥터 셜리는 집으로 초대를 했지만 아니야. 나는 혼자 그래요. 있을게 가족들하고 보내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거 마치 아까 네. 브로큰 플라워에서 빌 머리가 혼자 그렇죠. 마치 그 그 모습인 상황이랑 것처럼. 똑같아. 근데 용기를 가지고 그렇죠. 용기를 거기서 가지고 그 집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렇죠. 예. 저는 그게 더 큰 용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딱 집 앞에 도착했으니 비고몬트 토니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이 용기보다 나는 괜찮아 하고 집에서 혼자 들어갔다가 갔다가,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간다는 그 용기는 저는 더 큰 성장의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의 둘의 포옹이 저는 거기에서 맞아. 확 올라오고 그 토니의 너무 밝은 모습 맞아. 토니가 너무 너무 반가워하는 밝게 거야. 웃는 거. 그리고 그 장면이 있어요. 토니가 집에 와서 이제 가족들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데 옆에 있는 그 자기 처남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시무룩하죠. 네. 어. 시무룩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너 밝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토니가 그게 마음에 쓰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 피곤해서 그래. 알잖아. 나 피곤해서 긴 여행이었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사실은 받아들이지. 혼자 집에 가 있을 닥터 셜리의 외로움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렇지. 사람이 마음이 무거웠던 거지. 그렇죠. 그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표현이 돼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또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인데. 그렇죠. 네. 이제 근데 진짜 그 문을 딱 열린 거에서 저는 그래서 여기서의 연출이 너무 좋았던 게 토니의 표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지요. 닥터 셜리의 뒤에서 카메라를 찍기 때문에 닥터 셜리는 머뭇머뭇하는 표정이었을 거야. 그 뒷모습에서 그렇겠죠. 예? 용기를 내서 오긴 했지만 예.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토니가 정말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딱 맞아주는 반전 표정을. 있잖아. 그 전당포 할아버지가 예, 먼저, 그쵸. 먼저 오잖아. 맞아요. 문이 딱딱 두들겨지길래 그 전당포 할아버지. 혹시 근데 그 가족도 너무 웃겨. 전당포 할아버지, 야 크리스마스 날 아무것도 안 사왔어. 막 얘기하잖아. 막 그러면서 야 역시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웰컴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닥터 셜리가 그렇죠. 있는 거지. 예. 거기는 너무 따뜻한 장면이었죠. 재밌는 트위스트였어요. 이게 우정이죠, 우정. 네. 어떻게 보면 우정인데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우정. 근데 누구랑도 2달 정도 같이 여행하면 서로 이렇게 헤어지면 되게 그런 아쉬움이 남겠지. 좀 이렇게 아, 빈자리가 근데 있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여행 가서 완전히 원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여행 가서 같이 여행 가서 원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애착이 생기죠. 그 왜 우리 뭐 한 3박 4일 정도 여행 갔다 와도 그렇죠. 헤어져서 집에 이렇게 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카톡도 있고 뭐 밴드도 있고 그러니까 네. 같이 뭐 사진도 공유하고 이러면서 어떤 그 서로의 그 헛헛한 외로움을 그 허탈함을 좀 달래주는데 네. 이 시대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끝에 그 크리스마스 마무리도 좋았다. 아, 좋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행인데 이렇게 2달 동안 운전을 하면서 투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어를 해본 적은 없을 거 아니야. 나도 뭐 무슨 공연 투어를 한 건 아니고 옛날에 이제 그룹 같은 거 활동할 때 방송국을 전국 방송국을 이렇게 한 3박 4일 정도 다닌 적이 있었어요. 네. 부산서부터 들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렸다가. 광주도 가고 그 우리의 어떻게 보면 로드 투어였죠. 네. 투어인데 방송국에 그 시간에 가서 하고 아유, 우리 오작 형 또 엄청 꿈꿨겠네요. 엄청 꿈꿨겠어. 뭘 해외적인 락 그룹들 투어 다니는 것처럼 그런 상상을 그런 건 했죠. 아니고 그냥 나는 좀 그런 거 가기 싫어가지고 방송국이니까. 그런데 그거 어떤 맛이 있어요. 뭐냐면 어디에 가서 공연을 하고 왜 또 그 전후로는 그 뭐 거기 뭐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그렇죠. 예. 뭐 먹고 맞아요. 잠깐 뭐 시간 있으면 어디 가서 뭐 구경해라 뭐 구경하고 이런 자유 시간이 또 주어지잖아요. 그런 맛이 좀 있어요. 그리고 누구 만나고
그럼 또 뭐 무슨 재밌는 일도 좀 생기고 뭐가 또 틀어져가지고 뭐가 또 잘 안 맞아가지고 막 되게 황당한 경우도 많거든 투어를 다니다 보면. 근데 그런 어떤 이 투어의 그런 재미? 근데 우리도 그랬는데 옛날에 이제 락 밴드들 보면 버스 하나 해가지고 우리 왜 무슨 Almost Famous니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프리실라. 네. 프리실라도 그렇고. 예.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몇 달을 정말 이렇게 투어를 다니는 건데 네. 가면 거기 자기 팬들도 있을 거고 막 놀고 파티하고 막 이러는 어떤 그 정취 그런 게 있는데 나는 그때는 난 되게 그게 싫어 뭐 이렇게 좀 가기 싫고 공연도 해야 되고 뭐 방송도 해야 되고 인터뷰하면은 막 그 막 라이브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가 좀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좀 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워요? 그립지는 않고 그때 그걸 좀 즐길 걸 뭐 이런 생각을 좀 아쉬운 해보네요. 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어른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나한테 토니 립 같은 친구가 없었나? 매니저가? 그럴 때마다 때려줬어야 되는. 우리 매니저들은 엄청 막 200km로 막 운전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막 2시간 반 만에 오고 그랬다니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이 영화에 되게 돋보이는 점은 나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토니 립이 뭔가 대단한 수완을 가진 사람은 맞지만 저 사람이 저만큼을 움직이는데 대단한 어떤 마음의 각오나 이런 게 필요하진 않았어. 조금씩 바뀌어갈 때도. 그 자기의 행동을 굳이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이 선생질하는 닥터 셜리에 이렇게 순응하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지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과 이런 것들은 다 지켜가지만 조금씩 마음을 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해야지는 것들이 뭔가 대단한 아까 말한 닥터 셜리가 집에 갔다가 다시 오는 그 장면도 물론 용기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뭔가 대단한 어떤 정말로 막 문을 박차고 나가야 하는 그런 순간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아 나도 저 사람들과 친구가 돼 있는 거죠. 정말.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 우리 유명한 장면들 있잖아요.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장면도 있고, 뼈 버리는 거. 예, 껴버리다가 예, 컷버리는 거. 뭐 그런 다시 장면도 죽고. 있고, 뭐 좀 유명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갖다 놔야 되는데 그거 안 갖다 놔서 이렇게 뺨 때리고 예, 조지는 장면도 있고 그 유명 그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묵직하게 느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아 이런 장면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되게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뭐였냐면 그 왜 남부에서 이렇게 투어를 돌아다니는 도중에 우연히 뉴욕에 있는 마피아 애들 만난 거예요. 호텔에서 그렇죠. 만나죠. 네. 그래서 걔네들이랑 막 이렇게 걔가 듣고 있으니까 이탈리아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예? 거죠. 왜 저 흑인을 위해서 저렇게 이런 일을 해? 너 여기서 우리랑 일하면 너 돈다발 벌 수 있어. 예?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뭐 나는 뭐 괜찮고 내가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서라고 이렇게 모면하고 이렇게 손이 근데 약간 흔들리지. 예 근데 1층에서 만나자 몇 시에 5시에 그렇죠. 1층에서 만나자라고 그 마피아 애들이 제안을 하잖아요. 얘기한 후에 이제 로비에서 예, 대화, 복도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닥터 셜리가 다 듣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듣고 이탈리아어를 할 수 불안해하잖아. 있어. 예. 근데 그때 이제 걔가 마피아 애들을 만나려고 문 앞을 딱 나서는데 문 앞에서 셜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갈 거야?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얘를 붙잡는 거죠. 못 가게. 그렇죠. 불안한 마음인 거죠. 얘가 그렇지. 떠날까봐.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한 마음에 그래서 다른 새로운 일을 그렇지. 새로운 일을 제안을 하는 거죠. 로드 매니저로 정식 임명한다. 로드 매니저로 임명 저기 하고 내가 급료도 올려주고 돈을 더 주겠다. 예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근데 얘는 표정 그렇게 제안하는 표정이 되게 거만하거나 이런 표정이 아니고 매달리는 표정. 예 매달리는 거죠. 되게 초조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딱 토니가 그렇지. 나 어디 안 가. 그렇지. 너 나랑 주당 125달러에 우리 합의 봤잖아. 그렇지. 어? 걱정하지 마. 돈 필요 없어. 충분해. 라고 얘기하면서 안심시키는 장면. 그렇지. 이 장면이 저는 되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새롭게 다가오는 아주 의리 있는 장면이죠. 예. 그 장면이 참 좋았고 또 좋았던 장면이 둘이 이렇게 호텔 로비에서 앉아가지고 와인 같은 거 한잔 하면서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조펜 장면이 있어요. 얘기하고. 예. 나는 클래식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걸 이제 토로를 해요. 닥터 셜리가 그 어쩔 수 없이 이 약간 타협하는 음악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아쉬운 얘기를 하는데 토니가 여기서 굉장히 격려해 주거든요. 너 되게 잘한 선택이고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 없고 너는 지금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와, 이 장면이 저는 또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펩톡이라고 하죠 거기서. 예. 그러고 보면 클래시컬 음악계는 그게 훨씬 더 보수적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대중음악이나 뭐 이쪽은 예. 5, 60년대에도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흑인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성악가 예. 그런 거 보면 이쪽이 나는 잘 모르는데 네. 훨씬 더 벽이 높았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닥터 셜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도저히 너는 클래식에는 도저히 해볼 수가 없으니까 발을 들일 수가 없으니까. 너는 근데 클래식 콘서트 피아니스트니까 네. 거기서 약간 변형해서 약간 대중적인 걸 해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타협을 한 거야. 네.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보질 못했어 나는. 네. 유명한 사람은커녕 뭐 알려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지금도 많이는 없어요. 그런 게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긴 근데 그 어떤 인종의 그 배리어들이 군데군데 흐르고 있긴 해요. 그렇죠? 네. 장르라는 데서. 근데 클래식 음악이 그렇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네. 그러네요. 역시 문화적인 거니까 문화적인 어떤 주류나 문화적인 분위기는 또 대표하는 컬러의 음악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차 안에서 왜 너 니네 사람들이 노래를 몰라 막 이런 거. 그것도 계속 사실 굉장히 차별적인 얘기인데 근데 유어 피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어 피플. 그렇죠. You people. 네. 근데 역시 그런 류가 훨씬 더 쉽게 표현하기 또 좋고 음악이라고 하면 근데도 또 돋보이는 장면은 그 꿈을 결국은 그 바에서 이루는 오렌지 거예요. 버드. 예, 그 흑인들의 바에 전용 거기서 정말 네. 클래식을 연주하는데 그 흑인들이 정말로 진정한 감동의 이 음악에 대한 박수를 보내주는 그 거기서 장면이 연주하는 게 있지. 이제 클래식도 아니고 뭐 재즈도 아니고 이상한 그 임프로브 같은 걸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놀래가지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전에 한 번도 못 들어본 음악을 저 사람이 치고 그런 있어. 거지. 그 이렇게 빼입고 들어온 턱수로 빼입고 들어온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밴드들이 하나둘씩 무대에 올라가서 락앤롤을 연주하는데 여기서 아주 뭐 훌륭하게 잼 공연이 아주. 왜냐하면 이 차에서 토니가 계속 틀어놨던 그 리틀 리차드랑 네. 처비 체커의 음악을 이 사람 듣고서 거기서 즉흥적으로 막 치는 거죠. 물론 영화지만 네. 그 아주 완벽한 락앤롤을 연주를 하죠. 피아노 막. 네.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워하죠. 네. 그래서 나오면서 이렇게 무료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하는 발언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모두가 해피한 그런 엔딩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차 뒤에 흑인들이 우리는 좀 불안하잖아. 왜냐면은 이 사람이 돈 세는 거를 누군가 보고 있었잖아. 예.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토니가 총을 꺼내서 그 시원하죠. 그 장면은 네. 또 딱. 거기서 또 재밌게 넘어가잖아요. 닥터 셜리가 난 너가 총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바에서 한번 일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토니가 없었으면 이 불가능한 투어가 됐었던 거죠. 네. 우리가 이거를 전에 극장 가다 49회? 네. 49회. 지금 테넷이 70이었으니까 많이 했네. 많이 했죠. 2년 전. 49회 때 이걸 하고 우리가 극장 가다에서 한 영화들은 사실 개봉한 영화를 막 보고 와가지고 그냥 그 딱 봤을 때 느낌을 얘기하는 거라 어떤 이렇게 숙성된 우리의 생각 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다들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좋은 영화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그럼요. 영화예요. 네. 네. 그리고 그 당시 기억이 아마 이제 희미해져서 잘 못하셨겠지만 이 그린북을 저하고 최 과장님이 맞다. 목동 CGV에서 맞다. 우연히 만났어. 네, 맞아. 네, 영화를 같이 보고 헤어졌던 그런 순간을 방송에서 내내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그때 우연히 만났다고. 네, 완전 우연히. 그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나네 진짜. 희한하네.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닥터 셜리의 투쟁과 같은 이 남부 투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였다라는 얘기도 이번에 보면서 다시 저는 저런 여행이었구나.
이게 그냥 계약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여행이 아니었고 그렇죠. 본인이 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흑인들도 이렇게 연주할 수 있고 흑인들이 당신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투쟁과 같은 투어였다. 그러니까 그 여행이었다. 말이 딱 맞네. 예, 그 여행이라는 게 되게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그 외 마지막에 거기 알라바마에서 왜 아예 식당에서 식사를 못하게 하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다른 트리오 멤버들이랑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트리오 멤버들이 저 닥터 셜리가 뉴욕에서 지금에 받는 돈의 3배를 받으면서 굽신거림을 받으면서 연주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원해서 지금 이 투어를 다니고 있다. 라는 이런 얘기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봤던 장면들인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저는 그런 말들이 더 이렇게 곱씹을 만한 맞아요. 그런 대사로 다가오더라.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리고 그 싶었어요. 몇몇 장면에서 딱 느껴지는 거는 정말 각오를 하고 자기도 덤벼든 거긴 한데 네. 정말 데뷔책으로 이 토니 같은 사람을 이렇게 든든하게 이제 해놓고 가긴 하지만 자기 방 안에 위스키 한 병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그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그렇죠. 그 위스키 한 병이 꼭 필요한 거야. 그걸 다 마셔야 되는 거고. 커티삭.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또 하나는 스테인백 그 피아노를 굳이 고집하는 스테인웨이 그 스타인웨이. 하여튼 그 피아노를 고집하는 그 부분도 일종의 내가 에이 이거 아니면 안 해 핑계거리 난 피아노가 아니어서 안 해 이런 핑계거리를 대고 싶어하는 어떤 이유에다가 근데 역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참고 자기의 성 정체성을 안 드러냈으면 좋겠지만 그러다가도 그걸 못 참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로 내일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아슬아슬한 막바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표현이 잘 뭐랄까 조용한 표현들로 돼서 그렇진 모르지만 나는 이 영화에서 그 편지의 정서가 있거든요. 그 편지의 시대를 우리는 좀 살았잖아요. 네. 편지라는 거. 네. 이메일 나오고 인터넷 나오고 카톡 나오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손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본 기억이 아마 이제는 가물가물할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길 떠난 남편이 아내가 편지하라 그래서 아내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토니가. 근데 이 편지의 정서가 이번에 영화 보면서 우리가 저 느낌, 저 정서 저거를 느껴본 거가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네. 편지를 손편지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네. 그 설레임과 그 편지 뜯기 전에 그 설렘이 있잖아. 네. 우리가 이메일은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쭉 뜨는 거고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근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학보 보내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편지의 정서를 지금 20대나 이런 친구들은 모를 거라는 생각이 좀 나는 좀 슬퍼지더라고. 또 다른 방식으로 근데 비슷한 또 감정을 아니 물론 있어요. 그런데 네. 그 편지의 정서 여기에서 편지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우표 붙여서 보내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그 세대니까 저도 이제 우표를 붙이고 편지를 보내고 했던 그 세대고 그러다 보니 두 가지를 같이 겪다 보니 확실히 편지에 대한 감성은 더 소중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닥터 셜리한테 토니의 아내가 다가가서 이 닥터 셜리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남편을 빌려줘서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포옹을 하면서 네, 편지를 써줘서 고맙다고 편지 쓰는 걸 도와줘서 고맙다고 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도 그러고 보니까 오작형 얘기대로 저는 아직도 그 학생 때부터 받아온 편지들이 집에 고스란히 다 그거 그대로, 버리기 쉽지 않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진짜로. 난 옛날 여친이 보낸 것들 못 버리겠더라고. 우리 형은 장가 갈 때 학보라 이런 거 싹 다 버리더라고. 우리 형 이거 장가 갈 땐 버려야 돼. 장가 가기 전에 장가 갈 때 편지뿐만 아니고 큰일 나. 뭐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네. 이런 거를 정말 냉혈한처럼 눈물을 머금고 버렸겠지. 눈물 안 먹음 아, 속을 몰라준 거지. 눈물 전혀 안 머금고 그냥 싹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싹 버리더라고. 그래서 형 저거 안 아까워 그랬더니 이거 버려야지. 그러고서 다 장가 가서 아주 잘 삽니다. 그거가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형이 현명해. 우리 작은 형. 냉혈한이라고요? 나 넷플릭스 보게 해주는 형. 근데 그 편지의 정서가 우리는 좀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 과장이랑 진욱이는 군대까지 가서 그렇죠. 참 김PD도 갔었구나. 근데 편지를
있고 그 기쁨을 알잖아. 그렇죠. 그리고 말도 편지를 못하죠. 보내는 기쁨도 있고. 네. 우리는 또 옛날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편지 열심히 밤새워 써가지고 어떻게든 보낼까 말까 막 고민도 하고. 그렇죠. 형은 이- 또 노래 가사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있었지. 근데 여기서 이 편지를 쓰는 이 토니의 이 무식한 이 사람이 그걸 쓰는데 그 옆에서 박사님이 이걸 딱 그거를 고쳐주는. 고쳐주죠. 나중엔 감 잡잖아요. 아유 너무 확연하네. 다 알지. 네, 그러니까 혼자 막 쓰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다고 나 감 잡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 맞아. 예? 그래서 딱 닥터 셜리가 줘봐 그러더니 한번 읽더니 감 잡은 거 맞네. 하산해. 그 아주 이깔에 웃음을 번지게 하는 예. 그런 거였어요. 뭐 여행 영화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버디 영화이기도 하고 네. 로드 그러고 무비도 보니까 하고. 그게 여행에는 약간 그런 이벤트가 있긴 있네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학교 방송국이라 그 연수를 하게 되면 그게 거의 한 달 걸리거든. 보름 동안은 연수하고 한 일주일은 여행 가고 이런 건데 한 달 동안을 엽서를 사다가 편지도 아니고 엽서를 사다가 거기다가 별것도 아니고 그림 한 장, 이모티콘 같이 이렇게 한 장씩 그려가지고 한 2, 3일 간격으로 하나씩 보내고 그랬거든. 여자친구한테 옛날에. 그렇죠. 엽서가 있었죠 옛날에 엽서. 옆에 있었죠. 특히 또 이 그림 엽서나 그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엽서들이 있잖아. 그쵸. 그곳의 정경을. 그럼 거기서 오는 또 스탬프까지 딱 찍혀가지고 보내지는 이 정서. 그것도 되게 낭만적이고 되게 좋은 건데. 그 도장도 찍히고 그거 몇 줄 안 쓰지만 우리도 무용고 저번에 네, 보내주셨죠. 엽서 나라별로. 보내주시고 그거 엽서가 근데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엽서- 거의 요즘에 또 안 보여요. 사라졌다니까 이미. 다 공개가 되니까 너 내용이 이렇게 엽서는 내용까지 공개되는데. 네. 근데 이번 여행 영화 여기서 좀 풍광 같은 게 여행스러운 게 좀 나오나요?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토니가 그 쓰는 편지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 그러네. 네, 다니면서 뭐 아내한테 그런 얘기도 쓰고. 거기서 플레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몰라가지고 네. 어떤 비행기를 말하는 거지? 주석 달고 그러잖아. 네. 하여튼 이 영화를 보시면 근데 이게 참 차 몰고 가는 여행이 좀 피곤하잖아. 힘들고. 힘들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되게 힘들고. 아,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 이게 그 눈길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남들 같지 않지. 네, 그 운전할 때는 너무 피곤해 하잖아요. 아 눈길 진짜. 그 강인한 토니 립이 네, 쓰러지지. 토니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노력은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예? 돌아가려고 막 그러면서 그 운전하는 그 모습에 그 피곤함이 막 이렇게 막 느껴져가지고 거기에서 닥터 셜리가 또 한 번 감동받은 거였어 사실은. 네. 그렇게 길을 쓰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저녁을 네, 같이 뭐 가족들과 보내고 보내겠다라는 싶어 그 하는, 마음이 그럼 전달이 그게 된 또 거죠. 전달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하고 있지. 자기는 크리스마스 날 오나 26일 날 오나 상관없다고. 네. 뭐 가족도 없는데. 네. 근데 토니를 위해서 그래서 운전을 하고 운전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지 우리는. 면허증도 없는 줄 알았지. 네. 근데 그 마지막에 반전이었어요. 네. 아무튼 여행 영화로서 그린북을 다시 다룰 수 있어서 또 다들 재밌게 봤다니까 좋네요. 네 재밌었죠. 그렇긴 한데 이제 좀 드는 그 의문은 과연 그린북을 제치고 이 위에 있는 영화들은 과연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를 한번 갈고 이렇게 마음을 한번 갈고 비난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다음 주를 맞이하겠다. 네, 그러십시오. 자 음악은 뭐 들을까요? 음악은 전에 우리 그 장가도 할 때 뭐 들었어? 직접 이분 판 들었잖아. 닥터 셜리 음악 들었지 피아노. 그때 막 LP 소리 나는 피아노 솔로곡 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첫 연주 가가지고 피아노에 막 쓰레기 있는데 스타인웨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비고 모텐슨 이제 토니가 빡쳐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 때리고 그다음에 깨끗한 스타인웨이가 와가지고 딱 연주하면서 나오는 해피턱 남태평양에 나왔던 네 남태평양. 네, 해피턱을 그 닥터 셜리 버전 말고 뭐 다른 해피턱 원래 오리지널로 들을까요? 네, 아무튼 해피턱을 듣겠습니다. 네, 뮤지컬 남태평양에 나왔던 여행을 중반까지 갔더니 약간 피곤해지려고 그러네. 여러분들은 피곤해지지 마시고요. 즐거운 여행 보내시고요. 발걸음도 가볍게 보내세요. 안녕.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